반갑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정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부부가 이렇게 들려드릴 그런 이야기를 한번 귀담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잠시만요. 네. 방송사고 죄송합니다. 소리가 울려가지고 잠시 문을 닫고 왔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오늘 처음 이런 세미나를 들어보시는 분들, 아니면 몇 번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미 마음가짐이 되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그런 오해들,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냥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 잘 따라와 주시면은 더 새로운 부분이 들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Dreamer Dream이라고 이렇게 지어봤고요. 왜 이 제목이 나오게 됐는지는 뒤이어서 말씀해 주실 이전사님께서 잘 풀어주실 겁니다. 네, 묵직하게 한번 시작해 볼까 하거든요. 네. 얼마나 묵직하게 들리실지 잘 모르겠지만, 다가올 나의 모습은 지금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이 부분 많이 생각해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 말로 한번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나의 모습은 지금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네, 저는 응용공기역학이라는 분야에서 박사 공부를 했거든요. 이 박사라고 하면 이게 영어로 하면 PhD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과생인데요. 네, 이과생인데 PhD는 이게 필라서피 닥터라고 해서 철학 박사거든요. 근데 이과생이 철학 문과적인 그런 학위를 주는 거예요. 이 박사라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음. 의사, 메디컬 닥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PhD거든요. 신기하죠? 왜 이과생, 문과생 상관없이 PhD라는 것을 주느냐? 왜 박사를 철학 박사라고 하느냐? 어, 저는 삶 자체가, 제 공부 자체가 의심하고 검증하고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몸에 이게 의심하고 모든 일이나 일어나는 사건,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원인을 의심하고 그것을 또 검증해 나가는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박사 하신 분들 잘 보면 엄청 대단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거든요. 아니, 별거긴 별건데, 어떤 면에서 별거냐 하면은 자신이 전공하는 딱 그 분야에 대해서는 딱 별거예요. 커팅 엣지? 엣지라고 하면 너무 넓으니까 커팅 닷 정도. 그 분야, 그 박사 학위를 받게 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박사님이시거든요. 하지만 다른 분야는 잘 몰라요. 전 분야를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에 대한 박사가 아니거든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박사님들을 왜 박사라고 하느냐, 왜 철학 박사라고 하느냐 하면 그런 박사 학위를 한 분야의 최고 커팅 엣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를 배운 것이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혀 모르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풀어나가는 순서를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 선택들의 결과로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의 선택에 대해서 먼저 풀어볼게요. 저는 선택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핵심이 될 것, 두 번째는 대체 불가능할 것이라는 명확한 선택의 기준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이 전공 공기역학, 응용 공기역학을 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항공우주, 비행기, 우주선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할 때 왜 비행기를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의심을 했고, 그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가장 비행기라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날개라 생각을 해서 이 날개에 관련된 전공을 선택을 했고, 그냥 이 전산으로 하는, 그냥 컴퓨터로 하는 실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산으로 하는 이런 실험들은 누구나 할 수 있고 AI도 할 수 있고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입력을 한다면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하는 실험은 대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공을 조금 더 깊게 대체 불가능한 전공으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용 공기역학 중에서도 실제 풍동 실험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조금 선택의 기준이 조금 받아들여지시나요? 저의 선택의 기준. 저는 핵심이 되고 대체 불가능한 것을 선택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 선택의 결과 저는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보시면 풍력, 네, 윈드 터빈 굉장히 중요하죠. 인류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런 핵심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형 헬기 개발할 때도 제가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요즘 이제 시제품이 나왔죠. 한국형 전투기 개발할 때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선택을 하고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무조건 얻게 되는데, 이 선택이 종류가 있더라고요. 내가 내 뜻으로, 내 의지로 하는 선택이 있고, 또 어떤 선택은 내 뜻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선택되는 타의에 의한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 명확한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표정입니다. 이 표정은 자의로 한 선택에 대한 표정일까, 아니면 타의로 한 선택에 대한 표정일까요? 네, 맞습니다. 뭔가 불만에 가득해 보이고, 그나마 오른쪽 사진이 너무 스스로 마음에 안 들어서,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웃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것조차 만족하지 못해요. 이게 역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에 대한 그런 결과구나, 그런 표정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정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은 자의로 선택한 이 삶에 대한 그런 선택의 결과에 대한 표정이거든요.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네. 저는 자의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런 행복을 얻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멋진 이쁜 와이프를 선택을 했고요. 그 결과 이 아주 귀여운, 지금은 귀엽지는 않더라고요. 기특하기는 한데 딸을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이분을 선택한 것도 저 자의였고, 선택하기 전까지의 삶도 자의였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의 뜻이 아닌 삶을 살게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지연 사장님 을 선택을 하고 나서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타의에 의한 선택의 기준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네, 대인배죠. 왜냐하면 끝까지 저를 믿었고, 제가 하는 선택의 주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전 공부를 했죠. 선택의 기준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덕분에, 대인배 덕분에 계속 저 나름의 선택의 주체를 저로 삼고 이렇게 쭉 살아왔고, 대신 한 가지, 그거는 단서는 있었어요. 40살 되기 전까지. 그 선택에 대한 그런 책임은 40살 돼서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굉장히 그것도 자유롭죠. 그렇게 저는 제 멋대로, 제
제 마음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 그런 삶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분을 만나고 내 마음대로 선택을 했지만 선택의 주체는 계속 제가 됐지만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이분이 제 평생의 동반자. 어떤 의심을 하게 됐느냐,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선택을 잘 한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 의심을 하게 된 계기도 그냥 모른 채 살아갈 뻔했는데 이 랠리라는 곳에 2015년도 이 랠리라는 곳에 가게 되면서부터 첫 강의를 한번 듣게 됨으로부터 의심을 하게 됐죠. 삶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내 모습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선택해온 결과 지금 잘 살고 있나? 내 모습이 건강해 보이는가? 아무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제 모습은 나중에도 뭐 나오겠지만 통풍이라는 병을 크게 얻었었고 각종 성인병의 위험에 놓여 있었죠. 그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해서 먼저 의심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언을 듣게 되죠. 어떤 조언을 듣게 됐느냐? 경험해본 분의 확신에 섞인 조언을 듣게 됩니다. 이 TR9T라는 제품을 저는 소개를 받았거든요. 잘 몰랐어요, 사실. TR9T라는 제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 누나로부터 제 스폰서 사장님이신 누나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게 되었지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지연 사장님이 이지연 사장님 입에서 TR9T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제가 믿는 사람의 선택을 듣고 귀를 열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 귀를 여니까 경험해봤던 분, 우리 스폰서 사장님의 확신이 보였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TR9T라는 제품을. 그래서 그냥 믿고 선택한 저 결과물이 이렇게 된 거죠. 저의 모습을 변화시킨 거예요. 조금 연결이 되시나요? 전혀 귀를 닫고 있었는데 제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통해서 귀가 열리게 되고 그 귀가 열리게 된 후에 이야기를 듣고 믿고 선택한 거죠. 네. 자꾸 대명사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의식의 흐름을. 그 결과 저는 새로운 모습을 얻게 됐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게 됐죠. 그냥 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까지 얻게 됐어요. 모습이 바뀌니까 이런 기회까지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전하고 선택을 전하니까 이렇게 멋진 상까지 받게 됐어요. 이런 과정 중에 굉장히 리즈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지연 사장님은 사업을 선택해서 계속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저의 커리어, 저의 분야에서의 그런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내 삶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됐어요.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그냥 내 경력에 대한 일이 맞나? 하는 그런 과정 중에 네, 우리 부부간에 깊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어떤 대화를 하게 됐냐? 이 뉴스킨 사업을 전념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아마 이 과정 중에 이지연 사장님의 깊은 확신, 뚜렷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전 사장님은 잘하는 사람이고 무조건 해낼 사람이고 성공할 사람이고 저 역시도 제 분야에서 잘 해나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전 사장님은
뉴스킨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저는 제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각 분야에서 성공을 해서 같이 사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괜찮은 삶이잖아요. 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유전 사장님이 이 일에 전념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의심이 들었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전업을 결심하게 된 가장 분명한 이유는 이지연 사장님, 결국 제가 믿는 사람이 선택하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 무척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제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뭐 수입이나 경력이나 그런 것들이 뭔가 뉴스킨에서 굉장히 잘 나갔기 때문에 그 결단을 내린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말 그대로 잘해서 결정된 선택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잘하기 위해서 이 뉴스킨 사업을 선택한, 제가 믿는 사람이 선택한 이 뉴스킨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끊어냈던 거거든요. 모든 상황을.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결단을 했기 때문에 서로 부부가 마음을 합쳐서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믿고, 제가 믿는 사람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결국은 제가 믿는 사람의 선택을 믿는 거죠.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항상 주체가 본인이신가요? 지금 초대해 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믿는 분들이죠. 평소에 알고 계시고 모르셨더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선택을 한번 믿어보셨으면, 그분의 선택을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소문 듣고 오셨죠? 에이지랑 메타의 기회에 대해서. 이 에이지랑 메타의 기회에 대해서 또 다른 멋진 계기가 있습니다. 이지연 사장님께서 이거 된다, 이거 너무 큰 기회다 라는 선택을 했거든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제 워낙 성격이 의심하고, 네, 네, 그래 왔죠. 의심하고 해결하고 분석하고 그래 왔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처음에 몰랐지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큰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서 아마 해주실 겁니다. 저는 믿음을 선택을 했어요. 네, 제 믿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선택은 제가 했어요. 과연 제가 믿고 있는 분이 무엇을 보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한번 쭉,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부터 제가 가장 믿고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제 역할은 오늘 본 강의를 티업하기 위해서 앞에 쭉 제가 썰을 풀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지연 사장님을 큰, 네, 함성 박수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노트북이 한번 튕겨서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사회자님, 제가 화면 공유가 되지 않거든요. 전화를 좀 주시면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박상규 사장님께서 저를 너무 멋지게 믿는 사람으로 취업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부담 100배로 저희 바톤을 넘겨주셨거든요. 네, 이제 화면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아이고. 네, 화면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어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상희 사장님께서 믿는 사람이다라고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의심이 많고 분석하는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멋진 사람이겠죠, 제가. 네. 아까 본인이 그렇게 소개하시는 걸 듣고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거든요. 저는 박상규 사장님이랑 저희가 11년 차 부부거든요. 결혼할 때 좀 남다른 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제가 예쁘다 보니까 남자친구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뭘 보여줬냐면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학위,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차, 이런 걸 저한테 보여줬었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이 물질적인 걸 해주었는지. 그런데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는 박상규 사장님은, 그런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꿈, 그다음에 5년 후의 계획, 10년 후의 계획, 나의 미래, 이런 꿈과 비전을 저한테 제시해서 제가 거기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제목을 드리머 드림이라고 박상규 사장님이 지어주셨는데, 스킨으로 꿈을 꾼 것도 있었지만, 저는 원래 그렇게 꿈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꿈꾸는 걸 좋아하는 박상규 사장님을 만나서 저희가 뉴스킨을 더 알아보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중등교사 출신이거든요. 어, 특수교사를 했었고, 그 일이 사람들이, 그 일 힘들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가치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싫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특히 장애애들 중에 자폐애들, 제가 취저거든요. 네, 그 눈빛이 알 수 없는 눈빛과 말 잘 통하지 않지만, 그 깊고 그윽한 맑은 눈빛. 제가 자폐애들 진짜 좋아하는데, 그 아이들과 있는 시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는 게 너무 좋고 행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공무원이니까 중등교사, 아이고 우리 딸 중학교 선생님 한다 하면서 자랑스러워 하셨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었고 또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모두가 저한테 안정적이다, 걱정이 없겠다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믿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딱 내가 원하는 삶인가라는 고민들을 막 하고 있는 중에 이 고민에 대해서 대놓고 저에게 물어보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뉴스킨이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해보면 사는 게 다 똑같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다 비슷하게 산다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생각들이 늘 흐려지곤 했었는데 뉴스킨이란 곳에 와서 나와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데 생각을 흐리지 않고 그 생각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저도 제 인생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들 했어요. 나 진짜 열심히 사는데 왜 나아지는 게 없지? 학교도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까지 갈 정도로 교과서도 쓰고 장학팀도 하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하고 유산하면서도 일하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아지는 게 없지? 딱 10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용돈 좀 폼나게 드리고 싶다. 결혼 전에는 기념일이고 뭐 한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드렸는데 왜 지금 30만 원을 잘 못 드리지? 일을 내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부족하지? 내가 너무 욕심이 많나? 와, 왜 이렇게 바쁠까? 근데 바쁘게 사니까 언젠간 잘 되겠지. 그런데 옆에 보니까 부모 잘 만난 애들 진짜 부럽다. 아니야. 근데 이런 생각하면 우리 엄마 아빠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생각 제가 매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돈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다가도 돈 하고 있으면 좀 너무 사람이 가치 없어 보이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괜한 죄책감 같은 거 가지면서 근데 또 막상 살아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인간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걸 제가 생각하는 인간구실 굉장한 딜레마 속에 빠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에게 사업을 전해주신 박상규 사장님의 누나 매형 되시죠. 저한테는 신우 가족 되시는데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스폰서 사장님들 소개할 때 늘 살고 싶은 삶을 생각하게 해주신 김대원 김선 사장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스키나에서 성공은 각자 하는 거잖아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진짜 저에게 보여주신 분이라서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뉴스킨 하는 처음 모습을 제가 가족이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중등교사인 제 삶이 더 나아 보였고, 뭔가 팔고 다니는 것 같았고, 왠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일 같은데 저런 일을 왜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좀 지나고 보니까 저는 뭔가의 고민에 빠져 있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볼 때 불안한 삶도 아닌데 저는 불안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불안해 보이고 저런 일 왜 하나 하는 두 분은 갈수록 행복하다라는 게 말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가족이기 때문에 좀 더 리얼하게 알게 된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과 시간을 같이 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대부분이 제가 공무원이고 제 친구들 다 그냥 사범대 출신이니까 거의 교사나 공무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조금 남다르게 장사하는 친구들, 그래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버는 친구들, 사촌 동생 돈을 일찍 눈을 떠서 우리 집안에 저런 돌연변이가 있나라고 했는데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버는 자영업을 해요. 그래서 보면서 부럽다, 젊은 나이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당장의 돈은 있는데 미래의 돈은 없고 시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가족, 이 스폰서 사장님들의 삶을 보면서 돈과 시간을 함께 벌 수 있는 삶이 제가 원하는 삶이다라는 거를 진짜 알게 됐거든요. 제가 불편한 질문들을 많이 뉴스킨을 통해서 받게 됐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는 노력을 하면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꿈과 직업이 다른 말이었다는 거를 사실 이거를 시험을 쳐보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꿈과 직업이 같을까?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꿈과 직업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내 인생에 적용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은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승진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버는 거다. 그리고 투잡을 하는 거다. 더 열심히 벌고 싶으면 쓰리잡을 하는 거고 투자도 조금 하는 거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돈의 전부였는데 서점에 가서 조금만 노력해 보니까 돈을 그렇게 버는 게 아니다. 라는 제목의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 그리고 돈에 대한 청사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읽은 책들이 밑에 적혀 있는 책들이에요. 백만장자 시크릿, 레버리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A 학생, B 학생, C 학생, 꿈꾸는 다락방,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책들이에요. 저는 자기계발서인 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되게 성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다 비슷하게 좋은 말을 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굳이 들 필요 없다. 그냥 책에 사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주로 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오히려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교육 심리 쪽에 있는 쪽에 훨씬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는 책들을 보면서 단순 자기계발서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냥 다 똑같은 얘기네 하고 읽었을 때, 봤을 때는 그냥 다 똑같은 얘기였는데, 제가 깨달음을 가지고 보니까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는 원리라는 거, 원칙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공식인데 내가 오만해가지고 건방져서 그냥 다 똑같은 말 하네라고 내가 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이 책들을 통해서 돈을 그렇게 버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돈과 시간을 같이 버는 방법이 있고 이 세상에 버젓이 존재한다. 뉴스킨이 아니어도 존재한다라는 걸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제 삶에 결핍과 불만족이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원하는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통해서 처음으로 전 24살부터 계속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8살부터 다녔죠. 그리고 학생으로 다니다가 선생님으로 바로 바뀌고 계속 학교만 다니면서 별 생각 없이 살다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뭔가 불안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우울한 인생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아기띠 들쳐매고 꽃구경 간다고 원동에 네, 봄에 꽃구경 갔던 사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또 그 삶 안에서 행복감을 찾으려고 나들이도 하고 옷도 사 입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계속 제가 투정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답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결핍과 불만족의 그 시간들 속에서 제가 이게 어쩌면 기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뭔가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뉴스킨이라는 기회가 보이게 됐고, 저희가 뉴스킨의 모든 제품들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라는 거를 맞이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냥 아기 키우는 엄마였고, 저는 바디 프로필 이런 걸 찍어 볼 거라고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굳이 뭐 한다고 이런 생각 있잖아요. 굳이 뭐 한다고 이걸 찍어서 보여주노 이런 생각하는 약간은 촌스러운 그런 아줌마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그냥 공부만 했지 저렇게 셔츠를 풀어 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공돌이였고 저희는 진짜 그냥 바른 생활로 살아가는 두 사람이었는데 이게 바른 생활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저희의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변화되고 생각이 굉장히 유연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길에 흔히 보이는, 주변에 흔히 보이는 그냥 부부거든요. 결혼 11년 차 부부고, 저희가 달랐던 거는 그냥 꿈을 꾸려고 노력했던 거, 꿈꾸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딸이랑도, 제가 딸을 놓고 나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제가 교사고, 교사인 많은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거의 배우는 것처럼 똑같아요. 서울대 가면 뭐 하겠노? 서울대 가도 다 똑같잖아. 그런데 내 애를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온갖 사교육을 동원해서. 근데 모여 앉아서 다 서울대 가면 뭐 하겠노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애 그냥 좋아하는 거 했으면 좋겠다. 라는 좋아하는 거 하면 그냥 그렇게 키우면 되지. 뭐 별거 있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어떤 학원이 잘하는지 우리 애가 글자를 조금이라도 모르면 불안해서 안달이 나요. 근데 제가 스킨 하기 전에도 거기에 좀 둔감하다 했지만 저 역시도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불안감을 느꼈는데 뉴스킨 하면서부터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좀 알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평온해진 거예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도 꿈꾸는 법, 괜찮다,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얘기를 더 많이 엄마가 듣고 글자를 모르는 것, 우리 딸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영어 유치원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수야, 영어 유치원 다녀서 뭐 하고 싶어 하니까. 그게 아니라 친구가 이렇게 만났는데 영어 유치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영어 유치원을 왜 다니는 것 같대? 하니까 엄마가 하라고 하겠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은수야, 지금 영어 유치원 아니고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딱 생기잖아. 그럼 엄마가 옆에 딱 따라다녀줄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삶이 맞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제가 이게 꿈꿀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다. 삶의 변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PD에 올린 글인데 어느 8월 달에 이야기였거든요. 집 근처에 이거 우리 딸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딸이 앉아있는 사진 찍어줘라고 해가지고 딸이 찍어준 사진인데요. 그날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더 잘할까? 저희가 도와주고 싶은 그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더 도와야 될까? 은수 태어나서 첫 번째 방학, 저희 딸 8살인데 나중에 기억은 할까? 저는 8살 방학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니까 괜찮지. 좋은 추억 더 만들어 보자. 바닷가 더 많이 데려가자. 장모님 장인어른 8월 생신이신데 어떻게 웃게 해드릴까? 우리 이번 달은 꼭 같이 이거 업그레이드 해보자. 10월까지 좀 뜨겁게 후회 없이 해보자. 감사할 일 많아가지고 진짜 감사하다 맞지? 더 감사해보자. 좀 더 멋진 사람이 돼보자. 그래, 내가 좀 더 노력할게. 이게 저희 2021년 8월 우리 부부의 대화였거든요. 사실 11년 차 부부들이 이런 대화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대화 아니고 일상의 싸움도 진짜 많이 해요. 어느 부부와 같게 이렇게 했다가 금방 또 싸웠다가 하지만 이 방향으로 같이 맞춰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이런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부부가 같이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꿈꾸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와 같이 꿈꾸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이분들이 저희가 꿈꾸어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분들 모두 꿈꾸는 삶을 원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꿈꾸는 거거든요. 저희가 한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저희는 그냥 우리가 먼저 꿈꾸는 걸 보여줬고 계속 설레야 하는 걸 보여줬더니 같이 꿈꾸고 꿈 뺏기지 않겠다고 서로 믿어주고 같이 하는 그런 팀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선생님만 있었을 때 이런 표정의 사람들 있지 않았거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시크한 사람들이었어요. 도도하고 시크한 사람들. 감정 표현 잘 할 줄 모르고 세상에서 다 괜찮은 척 하는데 내가 제일 잘났으면 좋겠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있다가 서로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대해주려고 하고 더 많이 웃어주려고 하고 더 고맙다고 많이 말해주고 하트 많이 날려주는 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진짜 제 인생이 많이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뉴스킨을 통해서 처음에 건강을 찾으려고 뉴스킨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우연히 추가 수입이라는 걸 받게 됐고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선물 받았고 사실 인생을 바꿀 기회가 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모든 기회를 알게 됐지만 사실 박상규 사장님이 믿어주고 해보자 하지 않았다면 사실 좀 하기 어려웠겠죠. 부부가 같이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져서 사실 저는 용기 내서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기회에 대한 얘기를 좀 뜨겁게 나누고 싶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제가 드릴 건데 그 기회가 만약에 빌 게이츠랑 미국이 대통령이 주목하는 기회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교사하다가 다단계 하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빌 게이츠랑 미국의 대통령이 완전 주목하고 있는 기회다. 그런 기회가 만약 당신의 기회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이 아저씨가 빌 게이츠 아저씨죠.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치매 치료제, 면역 강함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는 잘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치매 치료제, 이거 모르진 않잖아요. 치매 낫게 해주는 거, 면역 항암제, 암을 절대 안 걸리게 면역을 높여주는 거, 이런 거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안 먹고 싶으신 분. 우리 부모님 절대 안 사줄 거야. 당장 그냥 내 샤넬백 살래. 이럴 분 있어요? 없죠.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나온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상을 바꾸게 될 거라고 하는 게 완전히 고개 끄덕거려 하시는데 거기에 잘 듣도 보도 못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대통령이 사실 주목한다고 하면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닐 거예요.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그냥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으로 임기 마지막에 대형 프로젝트로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6년 동안이나. 그런데 이 사업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대기업이 군침을 흘리는 130조 원의 시장. 이런 것이 여러분의 기회가 된다면 어떠세요? 이게 한국경제 7월 27일자 한 달도 되지 않은 신문 기사거든요. 대기업도 군침을 흘리는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래요. 이 시장이 여러분의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어떠세요?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컨디션이라는 음료, 건강 음료. 이거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컨디션 글자를 보자마자 어떤 멜로디가 떠오르죠. 컨디션 이런 떠오르잖아요. 완전 우리 세뇌돼 가지고. 그런데 이 컨디션이라는 게 전 국민이 모르지 않을 텐데 CJ 헬스케어에서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다가 성과가 안 나서 매각했어요. 이게 돈이 계속 되면 들고 있었겠죠. 돈이 안 돼서 팔았거든요. 온 국민이 알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완전 돈 벌었을 것 같은 광고를 그렇게 많이 했다. 이 아이템을 가지고도 돈을 못 벌어서 매각했어요. 건기식 시장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다시 미쳐가지고 그냥 개인이 그랬다면 욱해서 그랬다 할 수도 있는데 대기업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 있잖아요. 대기업이 무려 983억, 약 10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실패한 시장에 다시 진입했대요.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사장님들?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의 기회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제2의 게놈 프로젝트라고 불려요. 네, 지금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PPT는 저희 팀의 박세롬 사장님이라는 분이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감사하게 공유받아서 같이 만들었어요. 제2의 게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네이처지 세이지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주제로 한 연구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게놈 프로젝트가 뭔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요. 내가 박사도 아닌데 그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밝히게 됐고, 아, 쌍둥이들이 유전자가 똑같네.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암에 걸렸구나. 표적 치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전자라는 걸 변형하면 안 돼. 또 황우석 박사 이렇게 해서 유전자 조작 논란 그리고 뭐 돌리 양 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비윤리적이야. 온 세상이 시끄러웠던 건 기억나실 거예요. 유전자를 변형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유전자를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가능한데 이 유전자를 변형은 안 하는데 활성화, 비활성화 시키는 거, 작동하게 하고 작동을 못하게 하는 것,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막 작동하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작동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조절하는 기술이 뉴스킨 안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특허로 묶인 게놈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연구된 유전자의 그런 발현 기술이 뉴스킨 안에 있어요. 이 기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찾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유전자와 관련된 것으로 세상이 발칵 뒤집힐 만큼 많은 의료 발전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연구한 게 30조 개라는 거예요. 30조 개를 연구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오바마가 주목하는 빌 게이츠가 주목하는 대기업이 침을 흘리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이 이 여태까지 밝혀진 30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되었고 놀라운 것은 이것이 매일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전자라는 것은 하루를 컨트롤한다고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 놀랍게도 유전자보다 더 많은 수를 컨트롤할 수 있고 이것을 통제하면 인간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지 소름 돋도록 기대가 되는데 이것이 내가 매일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놀래 자빠질 소식입니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유전자란다. 그런 미생물의 생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지화해서 볼 때 왼쪽처럼 자라도 있고 니모도 있고 금붕어도 있고 얘들이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어울려 사는 것이 건강하고 다양한 종들이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한 상태인데 오른쪽에 보면 싸그리 죽어버렸죠. 그냥 봐도 음슴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라고 하는 건강하지 않은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죽도록 술을 마시고 내가 건강해지지 않겠다. 막 고마 셀이 죽을란다 해서 몸을 망가뜨려서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늦 잠을 좀 많이 못 자는 것, 야근을 하는 것, 친구들과 한두 잔 하고 운동하지 않는 것, TV 시청 많이 하는 것, 인스턴트를 많이 먹는 것, 현대인의 모든 삶이 디스바이오시스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영양제를 먹고 하지만 세포적으로 내가 먹는 영양제들은 세포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을 통제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유산균인 줄 알았는데 유산균은 진짜 세 발의 이만큼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엄청난 세계를 내가 매일 어항에 물고기 밥 주듯이 내 몸에 이 영양을 채워 넣을 수 있다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매일 컨트롤이 된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감기약 먹을 때 항생제 넣어주면서 유산균을 꼭 같이 처방해주죠. 언제부터 그랬나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나요? 안 그랬죠. 우리 어렸을 때 감기약 그냥 쎄리 먹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의료 지식이라든지 연구들이 활발해지면서 항생제를 먹으면 장내 세균이 모두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유산균을 같이 처방해주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이 좀 더 우리에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면 질병이 시작된다. 모든 질병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에 시작이 되더라. 그래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꾸기만 한다면 내 건강 상태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매일 통제할 수 있다. 끝내주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과 관련된 논문들을 하고 30년 동안이나 첫랩이라는 회사, 네, 아까 그 100선악을 들여서 산 회사를
생명공학부 교수로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논문들을 바탕으로 오른쪽과 같은 데이터를 발표한 거예요. 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세상에 아토피 천식, 간질환, 그 다음에 뇌질환, 제가 말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이런 질환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토피나 이런 아이들 보면 늘 얘기하잖아요. 장이 좋아야 된다. 유산균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1차원적으로 아는 지식이었다면 유산균이 아니라 사실 더 많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하고 이것이 내 몸에 유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공생하는 거예요. 내 몸에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얘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내 몸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뉴스킨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관련 논문이라는 5편의 논문을 발표해줬고, 저희 팀 안에, 감사하게도 이 논문을 다 서치해 주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또 박사님, 박상규 사장님 말고도 또 박사님이 계십니다. 네. 그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이 서치 결과들을 정리해 주셨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과 암이라는 게 연결이 있다. 실제로 암에 걸린 쥐를 8번 넘게 이식을 했더니 그 안에 푸소박테리움이라는 특별한 미생물이 계속적으로 살더라. 그런데 이 푸소박테리움이 없어지니까 암이 낫더라. 이런 굉장히 유의미한 논문들을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자폐질환도 마찬가지고 지방간, 당뇨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스트레스성이다, 비만성이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어떤 특정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으면 얘네들이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비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똥을 돈 주고 산다라고 하는 배변 이식술이라는 것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사실 이걸 잘못 인증받아서 첫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죠. 이렇게 죽을 뻔하기도 하는 이 수술을 왜 하냐? 마이크로바이옴이 온몸에 다 있다고 하는데 왜 굳이 똥을 받냐 하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뇌에도 있고 손바닥에도 있고 눈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다 있는데 장안에 70%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70%가 장안에 존재하니까 장안에 있는 우리가 그 대변이라는 걸 이식할 때 효과가 확실히 있더라는 거죠. 그 안에 많은 미생물이 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내 건강을 관리하고 싶어 하는 것이 현재 추세인데 이것이 앞으로 엄청나게 연구가 되겠죠. 놀랍게도 뉴스킨에는 이것과 관련된 메타라는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가상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온라인 세상에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완전히 온라인 세상 안에 나의 부캐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 거기에 완전 로켓급의 메타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좋고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을 좋게 해서 우리 엄마가 지금 혹시라도 치매 걱정이 되는 분이다. 아니면 우리 아빠가 오늘 아침에 파킨슨 진단을 받았다.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대변 이식술이 그냥 좀 위험한데 라고 안 들리고 저거라도 해볼까라는 간절한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완전히 들겠죠. 그런데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방법으로 미국 대통령이 국가 사업으로 6년을 연구했는데 뉴스킨이 전 세계 과학자를 동원해서 7년 동안 연구 개발한 끝에 제품으로 출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에이지락이라는 기술이 얹어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포와 유전자와 마이크로바이옴 양대산맥이 있는데 유전자가 30쪽에 얘네들을 발현하는 게 뉴스킨 안에 에이지락이라는 기술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더 많은 세상 34조 개나 되는 그 마이크로바이옴과 이 유전자를 같이 컨트롤한다라는 게 에이지락 메타라는 제품입니다. 그냥 메타가 아니고 에이지락 메타거든요. 무엇을 상상하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의 제품이 지금 세상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논문이 폭발적으로 늘고 옆에는 특허거든요. 특허가 굉장히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사람들이 특허를 재미로 걸지 않습니다. 특허를 하나 거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거든요. 그것을 투자하는 것에는 나의 명예욕 때문인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굉장히 많은 돈이 여기에 쏠리고 있다는 거를 그래프상으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뉴스킨에는 이렇게 획기적인 제품을 그냥 풀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로 드리기 위해서 LTO라는 리미티드 타임 오퍼 프리오픈을 하게 되거든요. TR9T라는 엄청난 제품이 810억, 그리고 유스스펜이라는 제품으로 저도 비즈니스를 알아보게 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게 된 것이 이 기회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메타라는 제품이 곧 출시될 거거든요. 이 외출의 시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루사라는 제품 있잖아요. 지금 많이 먹지 않지만 온 국민이 아는 그 우루사가 1년 매출이 뉴스킨의 LTO의 1시간 매출과 맞먹는 것입니다. 뉴스킨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내가 좋고 안 좋고를 검토하는 거는 내 능력으로 해보시면 되고, 이것이 시장으로서 엄청나게 큰 기회로 존재한다라는 거는 의심한다기보다 이걸 데이터상으로 그냥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이크로바이옴과 에이지락이 결합돼서 엄청난 시장의 판권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지금 주겠다라는 게 뉴스킨의 기회거든요. 이것이 뉴스킨의 메타가 주는 보상입니다. 뉴스킨이 온라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좋은 제품을 나랑 내 가족이 먹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남편, 저희 양가 부모님 해도 일단 6세트예요. 저희 아이도 먹여야 되니까 7세트죠. 제 남동생들 있거든요. 남동생 부부 9세트, 그 집에 자녀가 있어요. 10세트. 저는 저로부터 저희 가족만 10세트가 유통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귀한 걸. 그죠? 미국의 대통령과 모든 빌 게이츠가 주목하고 있는 이 제품이, 세상에 없는 제품이 광고하지 않아서 모르는 이 엄청난 기회가 내 손에 있는데 내 가족을 안 먹이고 싶은 사람이 없겠죠. 이것을 먹게 될 때 나로부터 10세트가 유통될 것 같은데, 나와 같이 먹을 사람, 우리 가족처럼 그냥 4인 가족 먹을 사람, 이런 가족을, 내 가족만 찾으면 사실 돈 1,000만 원 들어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건강해져 보자. 엄청난 기회라는 걸 전하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모두 시드머니를 만들기 원하잖아요. 1억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듯이 1,000만 원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내 몸이 완전히 건강해지면서 1,000만 원의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하지만 이것만 번다고 해서 굳이 다단계다라는 말을 들어가며 할 마음이 내키지 않는 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돈이 들어온다면 어떠세요? 월급이 아니라 월세 같은 돈이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이 메타로 만들어진다면, 네, 이것은 제가 실제로 유스스펜으로 만들어진 저의 그래프를 그냥 보상화시킨 거거든요. 유스스펜이 엄청난 기회를 저는 열심히 전달했고, 그때 유스스펜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찾고 그분들이 정기 구매를 거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저는 재고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택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분들이 좋아지시는 걸 같이 기뻐하고 불편해하시는 거를 같이 정성껏 도와드린 것밖에 없는데, 저로부터 50개의 메타가 정기 구매가 걸리면 사실 저는 매달 100만 원의 소득을 받게 되고, 저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월세 소득을 받고자 하는 그분들 4명을 4명이 하실 수 있게 도와주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한 달에 300만 원의 비활동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메타의 기회거든요. 사실 이런 기회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런 그림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파마넥스에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되는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진짜 끄집어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기회들을 알게 된 것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들의 음모 이런 책을 통해서였고, 여기에서 사분면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4가지로 나뉘어지는 분면에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나뉜다는 것이 팩트라는 거죠. 오른쪽에 존재해야만 95%의 돈을 가질 수 있고 95%의 돈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시간이 같이 벌린다. 왼쪽은 많은 사람이 존재하지만 시간을 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분면에 속할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 그 중에서 제가 뉴스킨이라는 거를 6개월의 검토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사랑하는 그 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을 잠깐 접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일을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그 일을 통해서 또 행복을 찾게 될 것 같거든요. 그 일을 직업으로 삼았을 때 제 삶이 행복해지지 않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뉴스킨으로 직업을 이동한 거죠.
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플랫폼, 긱 이코노미, 부캐, 메타버스, 노마드, 온라인 PT, MZ 세대 이걸 처음 들어보신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말은 이제 벌써 유행이 지나가는 말들이거든요. 또 엄청난 새로운 단어들이 몰려올 거예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공부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무엇이 오든지 나는 변화하고 도전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뉴스킨은 비즈니스거든요. 돈과 신간을 함께 벌 수 있고, 그래서 자유를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 있기 때문에 메타든 메타가 아니든 상관없이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메타라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 메타가 아니라 미타가 와도 당연히 비즈니스 분면에 있기 때문에 네,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뉴스킨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뭔가 허황된 꿈을 쫓는 사람들, 남을 이용하는 것 같은 사람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뉴스키너라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진실이었다면 제가 사랑하는 일을 내려놓고 일을 하지 않았겠죠. 제가 뉴스킨을 해보면서 물론 그런 분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빨리 뉴스킨을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알고 제가 사랑하는 뉴스키너라는 분들은 내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불편한 질문을 할 줄 알고 질문에 답을 찾는 굉장히 성숙한 어른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뉴스킨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고 내 인생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고 끌어들이는 일이 아니라 끌어올리는 일이라는 걸 제가 완전히 알게 됐어요. 네, 이렇게 불편한 질문을 가진 상태로 저희가 뉴스킨의 TR라인트를 결제하러 왔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뉴스킨이라는 기회를 편견 없이 보려고 노력했고, 그냥 저희의 인생을 바꾸길 원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세 가족이지만 굉장히 다른 표정으로 자유롭게 훨씬 젊은 살고와 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잘한 일은 불편한 질문들을 피하지 않은 거였어요. 뉴스캔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불편한 질문들이 생겨요. 어제도 생겼고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회피하지 않는 것, 더 성장해야 될 제 모습을 볼 때 회피하지 않는 것, 그게 제가 잘하는 일인 것 같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려고 한 것, 그리고 좀 진중하게 검토를 해본 것, 그리고 용기를 내본 거, 난 잘할 수 있다라고 나를 믿은 거, 그게 사실은 제가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인가요? 사실 내가 성공할 사람이다라고 믿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성공할 사람이라고 믿어주지 않거든요. 사실 성공이 무엇인지 정의되지 않으면 이 질문이 불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초대해 주신 분과 도대체 너희가 말하는 성공이 무엇이며 너희가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초대되신 그분께서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진중하게 이야기 나누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에게 큰 기회가 빌 게이츠가 주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손에 잡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 또한 그런 분이시거든요. 내 부모님에게 세상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이고 내 아이에게 세상 가장 멋진 부모가 우리거든요. 내 남자친구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나고 나에게 가장 멋진 남자가 내 남자친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꿈 없이 시들시들 살아가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들이거든요. 메타가 주는 멋진 기회로 모두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진짜 제가